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컨설팅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원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올해 2025학년도에 원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기대가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해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의대 원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좀 의대가 이게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어느 정도 인원이 확정이 되어질지 또 대학마다 어떤 전형에서 얼마나 선발하게 되어질지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릴지 또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입결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도 함께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첫 번째 수혜 대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에 따른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의대 정원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를 보니까 동아대학교가 89.8%예요. 부산대학교가 80%고 경상국립대학가 75%, 전북대학교가 62.7%, 조선대 60%, 영남대 53.9%, 대구가톨릭대학교가 60%고 충남대학교가 55%, 경북대 52.7%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전라남도나 북도, 경상도 지역의 대학들은 대부분 60%에 근접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 그 다음에 강원 지역, 제주 지역이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대 정원에서 첫 번째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지방에 있는 대학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의대 정원이 과연 정말 2,000명이 될지 아니면 의사협회와 정부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800, 900, 또 1,000명, 1,200명 정도 인원이 늘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원수가 2,000명이든 7, 800명이든 9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인원이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한 1,000명 가까이는 인원이 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의대 선발, 정시, 수시 합쳐서의 인원이 약 3,09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원이 정부에서 발표한 인원보다 인원이 다소 준다 하더라도 입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대상은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이죠. 2025학년도, 2026학년도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시와 정시의 의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의 학생들이든 타 지역의 학생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정원 선발이 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원이 50명 이하의 미니 학교가 있어요. 정원이 50명이거나 40명 정도를 선발하는 미니 의대 17개교가 인원이 가장 큰 폭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100명 또는 12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 의대 50명이나 40명 정도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증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울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 건국대, 글로컬, 단대천원이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아주대, 을지대, 제주대, 가톨릭 관동대, 광원대, 건양대, 동국대, YJ,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학교가 그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여건을 갖춘 빅5 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학교가 인원이 늘 거고 그 중에서 인원이 가장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연세대, 가톨릭대,
두 개의 대학은 인원이 소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집 인원은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많은 지방의 대학들의 정원을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는 모집 인원이 50명이나 40명 이하의 미니 의대의 정원을 늘리겠다.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적 여건을 갖춘 수도권의 빅5 대학과 국립대학 중심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원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있는 표는 대략적으로 2,000명 정도 인원이 는다. 한 1,900명 정도 인원이 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대학들이 정원이 어느 정도 늘 것인가를 대학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차트로 만들어 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인원이 현재 134명인데 한 180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가 현재 40명, 인하대학교가 41명, 가천대학교가 40명, 성균관대학교가 40명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미니 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 정원이 한 11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과 비슷한 정도의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성균관대학교는 40명에서 120명 정도까지 인원이 한 3배 정도 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00명이 늘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직은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0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만 인원이 는다 하더라도 성균관대 같은 대학은 적어도 지금 현재 인원에서 2배 정도 인원이 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당장 인원이 늘어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형이 세분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의대 정원이 40명이거든요. 40명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이름이었지만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 탐구형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 탐구형에서 25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에서 5명,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해서 총 40명을 선발하게 돼요. 하지만 인원이 만약에 80명으로 든다. 인원이 정말 정원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120명 정도로 인원이 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집 그 전형 방법,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 탐구형, 논술, 정시 3개의 전형만으로 인원을 선발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집 인원이 80명이 되든 모집 인원이 120명이 되든 정원이 늘면 정원이 세분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원이 세분화되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될 것 같냐? 그럼 예측하기로는 정시는 그냥 가군으로 그냥 하나로 가고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늘겠죠. 약 120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25명 정도. 예전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논술 전형이 2022년도 이전에 폐지가 되어졌지만 2023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부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원이 늘면 이 기회에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탐구형이 종전까지는 이제 25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단일 전형에서 25명을 선발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 종합 전형으로 전형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하나의 전형만으로 25명을 선발하다 보면 이 25명 안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의 선발 인원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의 선발 인원과 영재고 학생의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는 비율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지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사실상 전형이 세분화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전형이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전형이 있고요. 학과 모집이 올해부터는 탐구형으로 바뀐다 그랬죠. 학생부 종합 탐구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융합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과학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현재 의대를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탐구형에서만 의대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약 25명 정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탐구형에서 35명 선발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25명을 선발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논술 전형은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은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 탐구형의 전형은 자사고나 아니면 학생부의 우수성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모집 인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든 또는 80명이 아니라 90명이 되든 간에 현재 모집 인원에서 2배 정도 인원이 늘면 결국은 기존의 전형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기존에 있는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서울권의 대학에 원서를 쓴다면 아주대학교가 아니죠. 인하대학교나 가천대에 원서를 쓰거나 그럼 바로 그 윗지점이 되는 경희대학교까지 대부분 몰리는 경우였었어요. 그러자면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수능 최저가 높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가 하나의 포션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올해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만약에 신설이 되어진다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 특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학생부 교과의 전형이 신설이 되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안 되고 학종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기회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에 지금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서 발표된 내용들을만 본다면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모집 인원이 25명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요. 지원의 자격들, 전형의 방법, 1단계 배수 5배수고 면접일자가 전년도에 수능 전에 10월 20일이었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11월 19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논술 준비가 됐어야만 하고 그리고 논술은 보시는 것처럼 수학, 공통 및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하 포함해서 수학만으로 해서 3문제 100분 내에서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의대는 보니까 모집 인원은 25명, 20명 정도 늘었고 특히 이제 2025학년도에 인원이 크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나니까 기회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비율이 25명에서 뭐 2명, 3명, 5명 정도 늘어나면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지만 모집 인원이 25명인데 예를 들어서 인원 자체가 뭐 50명이 된다든가 성균관대학교 전체 인원이 40명이 돼 그게 80명이 되고 120명이 되면 사실상 전년도 데이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첫 번째는 희망스럽지만 두 번째 걱정거리는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예측 판단하면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의 결정, 그 다음에 대학 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2024년도는 지금 경쟁률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의 결과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0명에 지원 인원이 510명, 경쟁률이 25.50. 항상 성균관대는 대부분 20대 1에서 25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충원 인원이 78명입니다. 근데 이 78명이 어떤 78명으로 보냐면 모집 인원 포함해서 78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명이고 그렇게 되면 충원 인원의 비율이 한 290%인데 어찌됐든 전년도에 192%, 155%, 290%가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충원율이 매우 높죠. 결국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같이 원서를 쓰고 상위권 대학에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균관대 위에 상위권 대학이 어디입니까? 성균관대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카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성균관대가 상위권 대학과 연결되어지는 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50% 합격생의 성적이 1.18이고요. 70%의 성적이 1.46입니다. 자, 1.46이니까 뭐 70%가 1.46이면 80, 90, 100으로 가면 1.5나 1.6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내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을 일반고 기준의 내신 성적으로 설정한 것이냐 이렇게 보시기가 어렵고 성균관대학교는 실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많이 합격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1.46이라는 내신 성적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로 내신으로 환산한 정석이다. 일반고 내신 성적으로 환산한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1.46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 내가 일반고인데 나는 1.3이니까 성균관대가 1.46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탐구형이 수능체제가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능체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 뭘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뭘로? 수능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뭘로 뽑는다? 첫 번째는 학생부의 우수성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학생부의 우수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 두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의 우수성. 그렇죠? 이것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학업적 우수성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교 프로파일이에요. 학교의 우수성,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진학의 결과의 우수성,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 의학적 탐구 역량의 우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 외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학교 프로파일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고등학교의 우수성이 어떤 것이냐, 여기고 거기에다가 면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므로 내신 성적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면 사실상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좀 높다, 유리하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신설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동일 전형에서 선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술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5명인데 2024년도에 경쟁률이 무려 631.40이에요. 그렇죠? 자, 2023년도에 경쟁률은 489점이 엄청나죠. 그렇죠? 5명 뽑는데 2,400명이 지원했고 5명 뽑는데 3,1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정말 논술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고 아마도 올해 이제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이 늘면 논술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의미 있는 숫자까지 도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은 이렇게 메이저 6개 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까지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의미 있는 구간이죠.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시의 원서 지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시 원서 지원을 6개를 원서를 쓰면 사실상 서울대, 연세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연계해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성균관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쓰냐? 뭐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쓰지만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계열적합성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여기가 대부분 과학고, 영재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에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고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적합성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디로 원서 쓰게 되냐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으로 원서를 쓰죠. 수능 최저 없고 수능 최저 없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다음 지점이 바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연결되어지는 루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 가능성이 크고 대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렇죠? 학과 모집에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대부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에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카톨릭대학교 연세대 서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죠. 오히려 이쪽 대학들 중에서는 서울대나 아니면 카톨릭대학교가 비교적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싶었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메이저 6 의대 내에서 어떻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야 이러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아니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두 지점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연세대학교 추천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도 하고 내신 성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제스점수 반영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더군다나 면접 반영하지 않고 수능 최저 들어가니까 올해 경쟁률 엄청 몰릴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도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높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의 5회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 필수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점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아니면 고려대 이 정도밖에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2025학년도에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균관대학교는 좋은 기회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2023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신입생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56명이었어요. 2023년도에. 물론 56명이 다 의대로 원서를 썼다고 볼 수는 없죠.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도 있고 성균관대학교 공과 계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성균관대학교 과학고 인원이 56명, 5.69% 선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중에 일정 정도는 의대에 합격생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영재고 출신의 학생들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자사고가 무려 187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의대에서 특히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전년도 같았으면은 지금쯤 시행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럼 시행계획에서 우리가 4월이나 5월 정도에 나오게 되어지는 모집 요구안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해 나가겠지만, 사실상 시행계획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모집 인원이 4월 정도에 되어져야만 확정이 되고 5월 달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시행계획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 4월, 5월에 최종적으로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뭐 1000명이 늘어나든 2000명이 늘어나든 사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어느 지점에 늘어날지도 어느 정도 분명해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그 다음에 40명이나 50명 이하의 미니의과대학, 그 다음에 국립대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처럼 이렇게 모집 인원이 40명인 대학에 만약에 정원이 80명이 되거나 120명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전형의 신설이나 전형의 분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거나 2학년이 되거나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